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심의보 전 충청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 교수님과 함께 나눌 얘기는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전입니다. 충북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오늘 한판 승부 어떻게 벌어질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왜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왜 교육감에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교육, 충북의 교육을 바로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감을 맞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네. 소통 부재, 정책 오류, 우리의 교육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떨어지고 있고 예. 네. 인권은 교사들의 교권은 추락되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은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이면 교수님 3년 좀 넘었는데 지금 김병우 교육감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는 제대로 잘 정립이 되고 괜찮았는데 김 교육감이 맡고 나서 3년 동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네. 우리의 교육은 부단히 변해 왔었는데 근래 3년 동안 아주 급변하게 잘못된 길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 진보 교육감의 재산을 맡겠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네. 지금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 또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지금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이런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막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는 명백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지형으로 따지면 아마 중도 보수 우파 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이제 우리 교육감 후보자님의 명함을 받았어요. 후보자로서. 네. 저는 그냥 복지 관련 대학 교수시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경력을 보니까 아동 보육 교수시고 네. 그다음에 초중회 교사 생활도 하셨고 네. 대학 교수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평생교육 연합회장도 하셨고 노인복지 쪽 관장도 하셨고 이거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 관련을 다 섭렵하셨네요.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 관장을 한 적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저희 대학이 위탁을 받았을 때 법무부살 어린이집이라고 그 어린이집 원장을 좀 물론 형식적인 원장이긴 합니다만 원장도 하고 청원군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경험이. 예.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교수님 출판 기념회에 이제 왔다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보는 시각은 뭐 이제 후보를 이렇게 좀 알리는 기회도 장도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또 나쁘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를 과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교수 생활을 마지막을 앞두면서 저의 과거를 정리하고 오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과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오늘의 교육의 문제와 미래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세과시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더구나 무슨 덕을 봤다 이런 말씀도 가끔 하는데 저는 덕 본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리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어서 네, 오히려 적자가 났어요. 개 중에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은 있을 텐데 서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자님은 항상 시니컬한 질문을 하셨는데 대체 수입이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은 왜 그 질문을 안 하시죠? 적절해 보신 게 사실입니까? 적자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실탄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적자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충북 교육의 문제점을 통틀어서 어떻게 현재 교육을 평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 교육답지 못하고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평가를 좋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엉망진창으로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러나 내용은 거의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어떤 때는 이쪽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어쪽은 저쪽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런 어떤 교육. 구체적으로 그냥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현 교육감의 어떠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그 교장 공모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교장 자격이 왜 필요합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 교장을 임명해 옳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임명을 한다.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 취향이나 편향성과도 저는 이것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의 내용의 문제도 있고 행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 일은 학생들이 교사를 잘못 만나는 일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한 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일생을 그르치게 되는 걸 전 바람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편향성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교장 공모제 이런 확대를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교장 자격 없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자격증이 뭐 필요합니까? 교적 자격증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장 되면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총장이 되실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총장 자격증 없으시잖아요. 교수 자격증만 있지 총장 자격증 없으시잖아요. 총장도 자격증이 있고 교장도 다 자격증이 그렇죠. 있어요. 총장 자격증은 없어요. 교수 자격만 있으면 총장이 될 수 있고 교사 자격만 있으면 15년 이상 정도만 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게 일반 사회의 원리지. 의사가 병원장이 되는데 병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그냥 의사면 병원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상식적으로 보이는 말이에요. 교장 자격증이 없이 교장이 돼? 이거 문제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모든 기관은 증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자격만 갖추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맞잖아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초중등 교육은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그 교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교장이 되는데, 물론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교장 자격은 없다 하더라도 교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도 자격증은 없더라도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러나 그거는 최소한에 국한돼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일반 시민이라도 교장이 될 수 있다. 저는 대학의 총장은 누구라도 돼도 됩니다. 주지사, 도지사가 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장만은 엄격한 자격증 제도가 있고 교육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 심리도 있고 교육 행정도 있고 교육 철학도 교육 공학도 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고, 일정한 연령이 지나고 일정한 경력의 바탕 위에서 교장 자격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교장이 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이 다 두 분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 제도는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연수 과정을 거쳐서 뭐 교감 자격증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교장 공모제를 해도 상당 기간 교사로 근무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상당 기간 연수를 또 받아야 돼요. 교장 자격증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교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으로 번져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해? 그건 아니죠. 단지 증만 없는 사람이 교장이 된다는 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논의됐던 부분들은 교장 자격이나 교감 자격, 이 평교사가 교장이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그동안에 교감 갔던 분들은 그 과정에 연수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과정을 거쳐서 간 분들이고, 이제 김병호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는 평교사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거예요. 왜
당연히 평주사도 그 지금은 시스템 될 수 있는데 예. 과거에는 이런 단계 거쳐서 갔는데 그 단계를 거쳐서 가지 않으니까 그동안 준비한 사람은 뭐냐 이거죠. 오케이. 예,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좀 나누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행복 씨앗 학교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도 아마 비판을 지난번에 출마 선언하실 때 이제 좀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네.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교육 시스템이 과거에는 주입식에서 변화해가지고 체험, 경험 이런 그 놀이 이런 것들 많이 좀 해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행복 씨앗 학교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좀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연히 실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우선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은 현실에서 그것만 지향을 하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창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지식의 기반 위에서 필요합니다. 그 지식의 기반을 소외하고 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규 커리큘럼의 운영에 문제가 될 정도로 행복 씨앗 학교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평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위 성취도에 있어서 이렇게 하락해가는 이 교육 이런 것들은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이 낮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게 혁신학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농어촌에 있는 아주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이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혁신학교를 신청했던 거예요. 네. 당연히 그 학교는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혁신학교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교육에 뭐 전공하신 뭐 석박사시라면 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는 정확하게 나름으로 입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름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통계까지 말씀드리라면 드리겠는데 여하튼 우리의 행복 씨앗 학교가 그렇게 성적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은 저는 드릴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그 행복 씨앗 학교가 이제 기왕에 만들어졌고 지정이 돼 있는데 자꾸 늘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떻게 그 변화시키고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네, 행복 씨앗 학교라고 해서 충북에 지금 30개 학교가 물론 준비되는 23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30개 학교만 행복 씨앗 학교는 나머지 학교는 비혁신 학교입니까? 함께 가야 될 일입니다. 결국 교육 개혁은 교실 개혁입니다. 그렇게 외향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교실 개혁에서 수업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교육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행복 씨앗 학교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 교육을 시키고 이거는 개별화시킬 수 있는 건 개별화 학습을 가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건 함께 가는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행복 씨앗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그 학교에 만약에 한 학급에 뭐 40명이다. 그러면 너댓 명만 구제할 정도로 나머지는 다 자고 휴대폰 만지고 학교 현장이 아주 그냥 황폐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교사가 건들지를 못해요, 학생들은.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그리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획일적으로 일정한 지식을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은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30%는 교육에 끌려가겠죠. 교육을 함께 하겠죠. 그러나 한 30%는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 30%는 도저히 못 쫓아가는 아이들, 30%의 교육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의 방법은 100% 이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취도가 개별화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교사들이 이걸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미국의 예를 드린다면 K-12라고 해서 그들은 모든 교육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이렇게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더 나아가는 아이들은 더 나아갈 수 있고 뒤처진 아이들은 더 뒤처진 것으로 개별화된 학습. 우리의 교실 개혁, 우리의 선생님들의 교육의 방법은 이제 변화해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해서
충북 교육을 위한 공약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시면 나중에 공약이 다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 후보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이라든지 저 지금 대표 공약 요 뭐 한두 가지만 많겠지만 좀, 한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딱 어떨까요? 요 얘기 들으면 야 역시 심의모 교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공약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첫째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그렇게 아이들의 취향대로만 갈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교육은 원래 교과 중심 교육, 교사 중심 교육이었다가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가다가 1950년대 일입니다. 소련에서 스푸트니크가 발사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주지주의 교육도 기본이 필요합니다. 암기식 교육도 필요합니다. 요즘 뇌과학에서는 태정태세 문단세 빨주노초 파남보를 애들이 이해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외워두고 나중에 이해를 다 갑니다. 어려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이것마저 무시하는 오늘의 교육은 방향을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방송 전에 조금 걱정이 됐다가 마음을 좀 놨는데요. 역시나 저 27년 강단에서 어떤 교수님이 강의실로 다시 한 판. 일단은 뭐 교수님 대체로 보면 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일제고사 부활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과서와 관련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신 거는 잘못하면 국정 교과서를 부활하자는 취지로 들릴 수 있고, 그다음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권 확립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걸 보면은 과거 적폐로 규정됐던 그 보수 정권 그 정책하고 많이 닮았어요. 들리기에 엮어가면 그렇잖아요. 교육은 그 자체가 교육주의로 본질주의로 가야 됩니다. 너무 정치성을 제가 그래서 근데 우연찮게 이게 과거 정권 보수 정권에서 중시하던 교육 정책과 거의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저는 과거에 내려오던 전통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신중해야 됩니다. 영국만 해도 지금 법을 바뀌면 100년 이후나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변석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교육의 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뭔가 그동안의 과정을 너무 좌측 혹은 우측으로 기울어졌다면 이제 모든 걸 정상으로 지향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교 발음을 잘해야지. 고교 무상급식 문제도 거론하셨어요. 네. 이게 뭐 사실은 보수 쪽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잖아요. 포퓰리즘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주세요. 급식은 교육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로는 교육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의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육적 배려는 적어도 학교에서만은 보편적 복지가 보편화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할 것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도가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분담을 합니다. 도의 반발도 상당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 보은과 옥천은 이미 금년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지자체가 고등학생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무상급식 대부분 다 할 겁니다. 청주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좀 여유가 있고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재정적인 계산도 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끼고 살아요. 저는 우리 교육감 후보로서 휴대폰을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여기 자료를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어차피 장려해라. 휴대폰을 끼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으로 휴대폰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그 학습에 쓰도록 하면 어떨까요? 대표님 말씀 100%입니다. 저도 옳습니다. 지금 교원대학 교수 하나는 수조 원의 프로젝트 돈을 받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것이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의 모든 놀이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머니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저도 부모들이 이거는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긍정적으로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지금 말씀 질문 자료를 여기다 넣어서 왔는데 이게 쓰임새를 그럼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고 이상적이긴 한데 일본의 고등학교 한 교장 선생님이 뭐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휴대폰을 계속 숨기고 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교육에 이제 유도해 썼더니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휴대폰 쓰게 하고 효율적이다. 그런 사료 많습니다. 잘 긍정적으로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이게 조금만 더 역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 애 호적에서 판단 소리도 나오고 이상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 학부모들이 우려한 건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는 다 게임만 하고 영화나 딱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걱정도 물론 그런 걱정이죠. 아마 많은 언론이나 단체들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최대 이슈는 단일화라고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파전으로서는 뭐 경쟁 후보인 황식모 전 총장하고 뭐 두 분이 출마하시고 현직 교육감 출마하시는데 3파전으로서는 승산이 없다. 그리고 가치가 조금 맞는 것 같으니까 단일화를 하라라는 요구가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래 그 저의 기본되는 생각은 약자들 둘이 강자 하나를 위해서 단일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소신과 정책을 내걸고 교육감으로서의 지지를 얻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듯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하에 자기 주장을 펼쳐가는 것이 옳지 그걸 담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 맞는 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사회적 여망이 더 이상 이런 교육감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망이 깊다면 저도 고려하고 적극 협조할 생각이 고려하고 적극 협조하신다고요? 협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른 이 자리에서 이제 그 황신모 총장도 지난번에 이제 오셔서 단일화 뭐 객관적인 뭐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시민들이 열망이 있으면 마찬가지 우리 이제 똑같은 본선 게임에 만약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여쭤보면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저는 그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나날에 저의 교육적 경륜이 그러했고 저희의 전공이 우리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했으며 지금도 충북교육학회 회장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늘 끊임없이 연구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전문가고 경륜이 저는 교육감으로서 타당하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갖습니다. 뭐 준비하셨는데 못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조용해지죠. 공약 얘기도 쭉 점검을 해봤고 정책 부분 점검해봤고 또 지난 교육 현장에 대한 평가도 자세하게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저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후보 단일화 지난번 2014년 선거에서 보수 후보 소위 보수 후보 난립으로 사실 이제 필패를 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 단일화를 좀 반드시 이루어서 좀 이 현 그 교육감이 이제 출마가 확실되니까 멋진 한판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보수집권 김 기자님 보수집권 설계사로서 어떤 또 황 총장님하고 우리 신 교수님하고 보수가 아니시라고. 어느 분이 더 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 이게 출마하시는 분들 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마찬가지지만 출마하시는 분들은 가장 추상적이고 좋은 말 많이 쓰고 미래다 뭐 우리 교수님 저서도 그렇지만 희망이다 미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 내부에 좀씩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그 신 교수님이 말하는 어떤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그것이 올바르게 미래를 이끌고 희망을 주는 교육일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교육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때
확연히 이제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같은 교육이 아닙니다. 다 막연하게 교육이 아니고 거기 중에 우리 심 교수의 교육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다 있겠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서 진행한 소감 어떠셨나요? 중간에 조금 좀 불꽃도 좀 튀고 했는데 아마 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건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답변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두 문제는 함께 통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 제가 너무 지나치게 저의 고집만을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 룰이 있고 저는 우리 교육이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진다거나 혹은 우리 학생들이 절망에 빠진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약자들은 미래가 불가능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미래는 미지이지만 용감한 자들에게 미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기회를 갖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등장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용정을 바탕으로 우리의 망명을 했던 조두남 선생이 그 청년 시절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저도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독립 투사적인 생각으로 저는 저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의 교육을 정말 펼쳐가고 싶습니다. 좌가 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선구자라는 노래를 그렸어요. 달리던 선구자